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민간 임대주택을 위한 특별법, 이제부터 하위법이다 보면 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저 앞에 세 법을 했었죠. 관리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7문제, 8문제 등 해가지고, 우리 2차에서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법들 다 공부하셨고요. 이제부터는 각 법당 2개씩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1개씩 나오는 것도 세 법이 있지만은 보통 다 2개씩 나옵니다. 근데 그 단행법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 다 볼 수는 없고요.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임대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 첫 번째, 32페이지. 자, 왼편에 보시면 법의 체계도가 나와 있죠. 체계입니다. 이렇게 법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만든 어떤 법 내용이라서 그 뒤에 조금 추가되어진 몇 개 용어에 따르는 그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필요는 없습니다. 개의할 필요는 없고, 핵심 요약서에 보시면 그것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요에 관한 사항들, 우리 다음 시간쯤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제가 추가되어진 사항들, 표를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 그걸 같이 참조해 주십시오. 자, 왼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법의 구성 형태다, 이렇게 하시고, 따로 지켜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민간임대법상의 용어 정의가 시험에 또 항상 잘 뜨죠. 일단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흔히들 1가구 2주택 가지고 임대 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남는 집 또는요, 한 개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하는 주택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만 임대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일단의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 또 토지를 임차해서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가구도 여기 포함이 되어지죠. 조건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조건을 갖추면서 입식 부엌과 욕실과 화장실 기능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가구 주택을 활용할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방, 그 방실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임대로 제공하면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해줍니다. 이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 2개를 구분하죠. 이런 민간 임대주택을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하는 것이 있고, 건설이 아니고 기타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을 일체다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와 민간 매입 임대인데, 민간 건설을 보시면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건설뿐 아니고 사용 검사일까지 미분양이 되어서 그것을 임대로 등록하면 이것도 건설 임대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을 또 체크하시고요. 자, 민간 매입 임대는 매매, 무슨 상속, 증여 등 집이 생기면 그 집을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다 그것도 민간 매입 임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개 구분하시고요. 다시 또 건설 또는 매입이든 간에 관계없이 또 다시 공공지원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구분합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는 것은요, 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지원 받습니다. 공적인 지원이 참 많아요. 각종 어떤 기금 지원, 또 택지 등의 지원, 또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또 등등등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으면요,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대신 이렇게 혜택을 준 이상 임대료나 임차인 선정 등 임대 조건은요, 법으로 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해서 제한을 합니다.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는 것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적인 지원받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나도 10년 이상 임대하겠다. 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 포함됩니다. 건설이든 매입이든 관계없이. 단 장기 일반의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하지만 그 외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그 집을 한두 개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파트의 장기 민간 임대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임대사업자라는 부분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데 한 개입니다. 1호 한 개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 건설 또는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치면 전부 다 그것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하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인밖에 안 되고,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등록을 해서 이렇게 관리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시면 잘 뜨죠. 주택임대관리업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죠. 이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자기관리형 임차입니다. 본인 임차예요. 임차에서 본인 책임으로 풀옵션 등을 꾸며가지고 다시 전개하는 형태의 바로 주택 임대 관리입니다. 남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본인이 내부를 꾸민 다음에 다시 전대치죠. 50만 원에 임차에서 100만 원에 전대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형은 수수료 받고 바로 임대사업자인 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돈 받고 나서 그들의 임대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의 업무다 라는 부분도 차이점 시험에 잘 드는 사항입니다. 자, 또 역세권 등이란 표현도 있죠. 역세권 등 어떠한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인데 이 1km를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서 50%씩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각종 대학교들 연구소 등에서 이제 1km에서 위치한 장소 가지고 역세권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원 대상자 보이죠? 이것이 공공임대가 하시면 주거지원 필요계층인데 민간임대는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복합지원시설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탄생되는 것이 저기 시 외곽에 그린벨트 내에서 이렇게 탄생이 많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각종 어떤 생활 편의시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시설 종류는 배울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라죠. 이것은 임대주택인데 보통은요 이 작은 방이든 큰 집이든 한 통째로 한 채를 통째로 이렇게 임차를 합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한 집 내부에서 방방방방 이렇게 따로따로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시는데 두 명 이상의 가족 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임차인이 별도로 임대차 계약 맺고 입주하시는데 일정한 시설, 거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인 두 명이 아니고 가족관계가 아닌 두 명 이상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용어 있지만 그것은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약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것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총칙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임대사업자가 또 중요하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문제 잘 뜹니다. 등록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그들 살고 있는 곳이죠.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임대사업자, 사업자지가 살고 있는 곳, 이 말입니다. 그 주소지 시군구청에 등록을 합니다. 혹시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요, 대표 한 명 안 되고 공용 공동명의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자,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한다. 보이죠? 보통 관리자는 15일, 사업자는 30일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집만 한 개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소유한 자 있으면. 그런데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신용도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런 분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정비사업 등으로서 철거가 예상되는 그런 단지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단은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건 결격이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결격 사유도 있죠. 애시당초 사업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자, 직전 5년 안에 임대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이 경우는 안 되겠다. 하지만 또 위에 보시면 있죠? 그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 그러면 또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또 미성년자는요, 처음부터 결격입니다. 과거는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시는 경우도 많았죠. 3살짜리가 임대사업자입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임대사업 처음부터 못한다 이겁니다. 자, 또 중요한 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중요한 사유로 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말소 2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결격이고 왼쪽 보시면 거부 사유. 결격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거부하겠다.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자, 또 자격을 보시면요. 원래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소유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소유. 하지만 자, 소유할 것으로 예정 확정되어진 분들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건축에 허가받았다.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분양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실제 일정 시간까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하면 말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업계획 승인 6년, 건축허가 4년, 매매계약 3개월, 분양계약 1년.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또 임대사업자 말소 사유 있죠. 말소 사유.
거짓 부정, 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되었다 하면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말소를 할 수 있다 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소 등 처분할 때는요, 말소 등 신청하거나 또 청문 통보를 딱 한 날부터 7일 안에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 주어라. 임대사업자는 통지해 주어라. 내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보시면 되겠고, 그 외 사항들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이것이 핵심이다 보십시오. 또 그 밑에 보시면 주택 임대관리업자 있죠.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이 있습니다. 역시 등록을 합니다. 시군구청에. 이것도 이제 임대관리업자 주소지, 그들을 본사 소재지가 있는 곳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자기관리일 때 100호, 위탁은 300호 이상을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자기와 위탁을 구분해서 등록합니다. 이 경우에 자기 관리를 등록하면 위탁 관리는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따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사업자는 30일, 관리자는 15일 병행신고하더라. 그런데 폐업할 때는요, 30일 전까지 폐업 신고가 아니고 말소 신고를 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임대관리업자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자본금 1.5억 원, 위탁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자기관리 2명, 위탁은 1명씩 필요하더라. 사무실도 물론 필요하겠죠. 자, 결격 사유입니다. 남의 재산 관리를 못합니다. 누구냐? PP파입니다. 미성년자는요, 임대사업자는 안 되어도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빼고 PP파 이거만 있다 보시고, 또 말소가 되었다 2년까지 관리 못한다. 또 관련 법률 6개 법률 있죠. 요 위반해가지고 집행 종료 3년까지 좀 길게 제한합니다. 보통 집행 종료 2년 이렇게 안 되면 3년입니다. 또 집행 유예 중인데도 안 된다라고 하시고요. 자, 말소 사유입니다. 필수 말소 사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업자와 똑같아요. 거짓 부정, 대여, 업무 정기 중에 업무 수행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합산기간 11초간 똑같은 주택관리업자와 똑같은 말소 사유입니다. 또 말소 등 처분할 때는요, 시군구청장은 1개월 전까지 임대관리업자 말소니까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준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또 이 임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 과징금 1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해서 대체할 수 있죠.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 이것은 1천만 원, 요 차이점이 있죠. 자, 또 주택 임대관리업자, 남의 재산 관리하죠.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형은 보증 필요 없어요. 우리 자기관리형만 보증 필요한데, 이 보증 범위가 임대인을 위해서 3개월치의 임차니까 월 임차료 보증 약정, 임대인을 위해서는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보시고, 또 자기관리형은 맡은 책임 범위 안에서 임차인 볼 때 이 전대인인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임대관리업자 분기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일정한 법정 사항을 시군구에 신고를 한다. 요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임대사업자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위수탁 계약서를 이것을 소유자한테 교부하더라.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임대사업자겠죠. 교부를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사항까지는 좀 체크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또 상단에 보시면 민간임대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도 여기로 나옵니다. 30세대 이상 민간임대를 포함해서 30세대 이상 30호 이상은 임대한 사람들 민간임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 30호에는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이 다 포함이 되어진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 주택에, 이런 민간임대는요 10년 동안 거주하면 자기 집이 됩니다. 일종의 예비 이 분양자를 미리 뽑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먼저 모집 신고합니다. 우리가 주택조합의 모집 신고와 절차는 똑같아요. 근데 조건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주택조합 지역과 직장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대지의 사용권은 50%죠. 이것은 80%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똑같아요. 최초는 공개 모집, 그 이유는 선착순이다. 똑같이 나옵니다. 설명하겠죠. 자, 또 요거 보세요. 역시 이 경우도 조합의 가입비를 예측해야 합니다. 가입설명서 쓰게 하고 가입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과 직장조합 같은 경우는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안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요
가입계약 체결 30일 안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몽땅 다 원금 반환을 해준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가입비 예측이 1일부터 30일인데 이것은 가입계약 체결 1일부터 30일 안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있죠. 청약 처리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처리할 때는 발송만 하면 똑같은 발송한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따로 볼 필요 굳이 없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원금 반환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는요. 자,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 나오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